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2030년이 되면 서울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떤 형태의 주택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올 것인가, 주택은 약 3가지 정도로 다양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건설과 또는 주택사업과 언론의 광고 연관관계도 조금 말씀드리고, 수명 연장으로 주택을 똘똘한 집 하나 마련하여서 100년 동안 한 곳에 살 수가 없어요. 120세 또는 150세까지 살게 되는데 한 군데에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태의 문화가 다가오는지를 미리 알면 여러분들이 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그죠?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주택, 시장은, 주택 문화는 약 3가지로, 다양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요, 지금 현재처럼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요. 투기 목적도 되죠. 도심주택입니다. 투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이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빨리 좀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5천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우리 집이 올랐으면, 그게 투기 목적이거든요. 외국에서는 집이 올랐으면 하고 바라질 않더라고요. 제가 외국인과 결혼해서 외국인과 살다가 보니까 집이 올랐으면 하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오른 주택만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올랐거나 안 올랐거나 똑같아요. 왜 그런 시기가 우리나라에도 옵니다. 우리나라만 투기가 가능한 이런 사회로 놓아둘 수가 없어요.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있는 거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노마드들이 캠핑카로 옮겨가요. 그리고 캠핑카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거나, 그죠? 1년 내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골에다가 값싼 주택을 하나를 마련합니다. 시골이라고 해도 이제 30분 내로 다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드론 택시 2030년에 나오죠. 거기다가 하이플루프라고 진공 자기 부산 열차, 서울 부산까지 15분 연결시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걸 좀 천천히 30분이라고 쳐요. 서울 부산 3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전부 시골이에요. 그래서 대전 같으면 10분까지 가겠죠. 10분 내 거리에 있는 아주 값싼 소유 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용 주택입니다.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봄 되면 가서 옷 싹 바꾸고요. 그죠? 거기 그 가구도 바꾸고, 여름 되면 여름, 겨울 되면 겨울 옷으로 다 바꾸어서 돌아가는 시골집입니다. 캠핑카 플러스 시골집. 시골집은요, 몇 천만 원에 사요. 몇 천만 원에 20억, 30억, 50억이 아니고 몇 천만 원에 사고요. 캠핑카는 6천만 원, 5천만 원, 싼 것은 3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미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거죠. 캠핑카. 이제 캠핑카가 자율주행차가 돼요. 800만 원만 넣으면 지금도 자율차가 되는 게 미국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율차한테 저 같으면 연대에, 그죠? 수요일에 어디 가서 세미나 한다. 매년 매주 또는 매달 딱 정해놓고 나는 잠자는 거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3시에 삼성간에 나를 데려다 줘요. 연대 삼성간에. 이렇게 캠핑카 시대가 온다. 캠핑카 플러스, 캠핑카만 하면 그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그죠? 꽉 막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캠핑카 플러스 시골에 1,000만 원짜리 집이라든가 5천만 원짜리 집에 물건을 갖다 놓고, 또
또 여름에 가서 그죠 즐기고 살 수도 있고. 세 번째는요, 이제 정반대로 교외에 특히 KTX 주변에 또는 하이플루프 주변에 또는 이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드론 터미널입니다. 드론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 드론 터미널 부근에 드론은 우리나라 전역을 돌아다녀도 30분 안에 다 돌아다녀요. 그래서 결국은 2025년 정도 되면 30분 안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시골 병원이 없어서 시골 이사를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서울에서 그저 꽉 막힌 곳에서 2시간 거리에 병원에 오나 드론 택시를 타고 시골에서 10분 만에 병원에 오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KTX 주변, 하이플루프 주변 또는 드론 터미널 주변에 장거리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싼 집을 사는 거죠. 교외에 KTX 주변에 아직까지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서 그 다음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주거용입니다. 모든 벽을 벽지로 바르는데 그 벽지는 화면이에요. 화면. 텔레비전 화면. 자, 컴퓨터 화면으로 깔아놓고 어디든지 화상회의를 할 수 있고요. 줌 회의를 할 수 있고요. 슬랙, SLACK, 슬랙 회의를 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뭐 팀즈라든가 미트라든가 뭐 온갖 이런 프로그램을 다 깔아놔서 사실상 우리 아들하고 24시간 페이스타임만 해도 24시간 계속 그의 방을 오픈해 놓는 거예요. 화면 하나는 오픈해 놓는 거예요. 화면 하나는 유럽에 가 있는 딸 방 안에 오픈 계속 해놓고, 또 하나의 화면은 화면이 100개가 깔려 있거든요. 또 하나의 화면에는 미국에 있는 아들 집을 계속해서 그죠 켜놓고, 켜놔도 공짜거든요. 그게 돈 받지 않아요. 페이스타임 같은 거. 그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그죠 얼굴 보고 하면 화상 대화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값만 내면은 공짜이거든요. 자, 줌도 약간의 돈만 내면은 24시간 계속해서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의 돈만 쓰면은 왜 도심 한복판에서 50억 집에 사는 것보다 1억짜리 집에 이렇게 화려한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춰놓고 전 세계의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이제 원격 채용이라 그래요. 원격 채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주식 하나 사놔라, 비트코인 하나 사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 그죠 강남에 아파트 사줄 생각하지 말고 KTX 주변에 그죠 천안 아산 정도만 되어도 얼마든지 서울에 지금도 올 수 있는 건데, 2025년 2030년이 되면 전국이 30분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싼 집에 어리어리한 시스템을 갖춰 놓는 거예요. 1억짜리 집에 1억 어치의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춰 놓는 이런 형태의 주택문화, 3가지 문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명 연장으로 주택을 구입하여서 100년 이상 한 곳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지겨워요. 점점 더 건강하게 늙어요. 그래서 60세에 은퇴하고 난 뒤에 보통 한 40년 너무너무 그죠 건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사람들이 캠핑카를 타고 돌아다니거나 그죠? 아니면은 전 세계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일거리를 찾거나, 아니면은 자녀들이 대부분 해외가 있어요. 자녀들하고 하루 종일 그저 24시간 오픈해 놓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3가지 이상의 거주 형태의 변화가 온다. 미래 사회에서는, 특히 서울 같은 데에서는 투기 목적의 도심주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캠핑카 플러스 1억 미만의 싼 집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캠핑카로 계속 돌아다닌다. 3번째는
KTX나 그죠? 아주 서울과 가까운 교외에 그리고 KTX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플루프 뭐 등등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까이 갈 수 있고 재택근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집 이렇게 갑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질병이 더 빨리 확산하는 도심 인구의 도심 탈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left alone, 그러니까 이제 뭐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인텔리들은 도심 탈출을 시작하고 도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죠? 이제 팔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의 사람들이 도심에 남아있는다. 도심 탈출하고요. 교외로 30분 거리 지방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이플루프 아까 이야기했죠. 교외를 선호하게 됩니다. 노마드는 아직 아니면서도 도심 아파트에 실증을 느끼는 중산층, 중년층들이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한번 시골에 나가서 시골 바람 쐬고 콧구멍에 뭐 그죠? 시골 바람 쐬는 거죠. 신선한 바람. 너무너무 이제 원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모든 자산이면은 고령시 질병 치료 하거나 현금이 수요할 때는 방법이 없어서 그죠. 결국은 똘똘한 아파트를 팔아요. 팔고 도심 탈출. 그래서 교회로 50억짜리를 팔고 1억짜리 미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찾아보면은 지금 보면은 그죠. 뭐 여러 군데에 아주 경기도만 아니면 굉장히 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를 위해서요. 이제 도심 거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도심이 너무 그죠. 도심에 살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대기업 퇴출이 40대가 되면서 시작해요. 삼성에 보니까 40대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런 도심 탈출과 일정 거주지를 KTX 주변으로 그죠. 아까 잡아서 모든 소유물을 보관하는 집을 갖고 캠핑카를 타고 출근을 하거나 돌아다닙니다. 한 달에 1, 2회 방문하는 이런 회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카를 채우는 노마드들이 한 달에 1, 2회 집을 방문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옷 갈아입고 그죠? 빨래 다 하고 다시 캠핑카로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기업 은퇴 후에 60년 또는 80년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마드가 도심을 열심히 들락거리면서 일자리 투잡을 띱니다. 세 번째, 반대로 시골 지방에 거주하면서 도심을 항상 외출로 그죠? 이런 사람들이 친환경론자들이 많고요. 한 달에 1, 2주씩 도심을 방문하여서 대도시 문화예술 대학 진출한 자녀들도 방문하고요. 이 친환경론자들이 이 삶을 추구하는 이런 그 방식이 수직농장 또는 해수농업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하면서 약간의 용돈을 벌면서 언제든지 그죠? 드론 택시를 타고 하이플루프를 타고 10분, 20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서울이고요. 사람들은 서울에 오래 살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열섬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번 제가 한번 강의를 할게요. 미국 같은 데에는 지금 현재 1.5도 정도만 올라가도 우리가 더워서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1.5도까지만 1.5도까지 그 이상 온도가 산업화 이후에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가 죽는다. 1.5도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4.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4.5도로 올라가면요. 미국의 대도시 대부분의 대도시는 살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더워요. 아니면 자 서울도 열섬 현상에다가 그죠 뭐 열대야 이런 것도 있고요. 너무너무 더워서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전부 이제 친환경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그리고 호수가 있는 이런 곳으로 막 이전을 합니다. 2030년 이런 식으로 하고요. 3번은 친환경론자들이 자기 집을 1억 미만의 집을 사서
와이파이, 인터넷, 디지털화,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게 멋지게 꾸민다 그랬죠. 값이 싼 고급 주택, 도심의 가격의 10분의 1로. 그죠? 1억 미만의 아파트 굉장히 많더라고요. KTX 부근인 김천 구미역 부근에 제가 살고 있는, 자주 방문하는데, 그곳에, 1억 미만의 아파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전부 1억 미만이에요. 1억 하면 무진장 비싼 아파트예요. 35평, 그죠? 50평도 있어요. 1억 미만이에요. 대신 그곳을 최첨단 기기로 꾸미고 각종 화상회의, 온라인 시스템, 글로벌 회의 이렇게 하게 한다. 자, 2028년에는 영국에서 언론이 완전히 소멸된다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퓨처 타임라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측을 했어요. 그 도표도 그려가지고 엄청난 서베이를 통해가지고 2028년에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20년 전에 브라질의 언론은 대부분 망했고요. 그 광고가 탁 떨어져서 미국에서도 아시다시피 뉴욕 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도 정말 힘들어요. 지금 광고가 안 들어와서. 그리고 더 타임즈나 르몽드 같은 것도 다 망했어요. 폐쇄하고 지금 근근히 기자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론의 소멸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언론이 종말이 옵니다. 2030년이 되면 거의 전 세계에서 언론의 종말이 와요. 신문에 지금 유일한 광고는 주택, 아파트 분양뿐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신문에 때렸는데, 요즘은 신문을 아무도 안 보이기 때문에, 전부, 그죠? 유튜브 광고로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 광고로 갔어요. 그죠? 온라인, 쿠팡이라든가, 이런데, 가는 거죠. 더 이상 삼성, 현대, 대기업이 광고를 신문에 하지 않아요. 신문에 들어온 광고는 유일하게 책 광고가 좀 있다 그래요. 서적, 출판. 근데 출판 또한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출판 광고는 너무 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는 거지만 신문에서 출판 비용은 제가 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AI넷이라든가 블록체인 AI 뉴스 등등 하고 있어요. MMAI 뉴스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광고 시장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출판 또한 붕괴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비가 형편없어요. 그나마 큰 광고는요, 아파트 분양 광고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 안 된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 아파트 값이 내린다 하면은 광고할 사람이 없어요. 광고가 뚝 끊겨요. 아파트가 내린다 신문에 자꾸 떠들면은 아파트 지을 건설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죠.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 광고가 끊겨요. 한국 언론은 그래서 광고가 끊겨서, 즉, 무슨 광고? 아파트 분양 광고가 끊겨서 수명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0년 동안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신문들이 제 생각에는 저도 신문사니까 거짓말을 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광고가 들어와야 하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광고하는 회사의 강요에 의해서 자꾸 아파트 값이 오르고, 전세 값이 오르고, 저희 집 동네에, 성북동에는, 너무너무 많은, 제가 어제도 부동산에 한번 가봤어요. 재미로. 전세 너무 많아요. 너무 싸요. 연립주택이든 무슨 주택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 그죠? 광고를 필요로 하는 신문에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고로 자신들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 자꾸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는 언론사 국장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같은 우리 부류이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광고 달라는 언론사마저 붕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것은 참, 누구의 말인지 믿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을 주택에 설치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요. 울트라홈이라 그래요. 이제 울트라홈의 시대가 온다. 주택의 위치에 전혀 상관없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그죠? 원격 채용, 온라인으로, 줌으로, 그죠? 페이스타임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구글 덕스에서 구글 뭐, 그죠, 공유 프로그램,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울트라 홈의 시대가 왔다. 오히려, 울트라 홈이라는 게 집안의 모든 이제 사무실,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지방 주택에 아까 이야기했죠. 1억 미만의 주택이 너무 많다. 이 지방의 주택에 값비싼 울트라홈 기기 장비를 설치하여 글로벌 대화, 서울 도심 중심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통화하고요. 근무하는 이런 기업 24시간 소통이 가능하다. 울트라홈 시대에 뭐가 깔리느냐 한번 볼게요. 울트라홈은 코로나 이후에 스마트홈 영역이죠. 그래서 헬스케어가 깔립니다. 헬스케어와 운동용이라는 스포츠 기기, 피트니스가 이제 들어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값싼 집을 사요. 1억 미만의 집을 사서 1억 미만의 한 30평, 35평에 사서 그죠. 사무실로 꾸미고 헬스케어로 꾸미고 피트니스로 꾸며요.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집에 설치합니다. 스트리밍해서 그죠. 스트리밍 분야에서는 아마존이 있고요. 스타츠도 있고요. 플리토 TV 이런 것도 있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스트리밍이라는 게 동시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죠? 현재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듣고 그것을 녹화까지 해서 그것이 참 그 기록까지 되어가지고 나중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요. 파일화 할 수 있어요. 거실과 TV를 위해 삼성은 스마트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기능을 TV에 웹캠으로 연결해서 운동 코칭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번 더 내려가세요. 심호흡 하세요. 뭐 이렇게 그죠? 운동 트레이닝을 해줍니다. 실내 조명만 켜면은요, 자동 충전이 되는 리모컨도 나왔어요. 실내 조명을 켜기만 하면은 무슨 기기가 돌아가면서 사실상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 충전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충전기를 꽂거나 이럴 필요조차 없다. 건강 피트니스 앱이 그죠? 울트라 휴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나 신경과학자나 예술가나 심리학자들이 다 도움을 받아서 명상도 할 수 있고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수면 최적화. 수면을 지원합니다.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도 이거 깔아놓고 울트라 휴먼 깔아놓고 할 수 있어요. 주방과 욕실의 변화도 있습니다. 모엔이라는 그 회사는요, 모엔은 스마트 수도 꼭지를 주방에 설치를 했어요. 센서가 달린 수도 꼭지로 모션을 제어하기도 하고요. 음성도 제어하고 수동으로 제어하고 스마트폰에 물 사용량을 알려줘서 줄이고 물을 아껴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어요. 또 젖병을 채우거나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정확히 필요한 물의 양, 물의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삼성은 또 가구를 맞춘 듯이 공간에 따라 나만의 색상, 나만의 크기, 그래서 공간이 여기 조금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그럼 좁게 가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게 모자이크 또는 뭐 레고 형식의 이런 주방 가전 브랜드 베스트 포크를 제공합니다. LG도 인스타뷰를 통해서 음성인식으로 문을 여닫고 냉장고도 뭐 언제든지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 달걀이 계란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상했어요. 우유도 상했어요. 뭐 알려줘요. 부엌의 요리는 로봇이 합니다. 몰리가 가장 유명해요. 지금 부엌의 요리는 로봇이. 자, 남녀 구분 없이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여성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었어요. 재택근무 하게 되면요, 여자들이 직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이 때문에. 아이가 딸려가지고. 그래서 일자리를 안 구하는 거지. 이제 재택근무 하게 되면은 아이하고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일자리가 확 늘어납니다. 더 많은 여성이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여성에게도 집은 요리하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 되죠. 이제 앞으로 큰 젠더 변화가 옵니다. 요리 조리사는 대부분 로봇이 들어와서요. 셰프들이 로봇 셰프가 요리를 해요. 그리고 설거지까지 다 해요. 몰리라는 애는요, 설거지까지 다 해줍니다.
삼성도 로봇 셰프를 내놓았고요. 로봇 셰프는 이미 유명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이 내놨어요. 미국에서 가장 흔한 로봇 햄버거 뒤집는 요리하는 거요. 버거 쿠킹봇도 있어요. 몰리 로바틱스 키친이 얘는요 팔만 있어가지고 천정에서 그죠 이렇게 축 내려와서 요리하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춘정으로 탁 달라붙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없어졌어요 로봇이. 또 식사 시간 되면 얘가 축 하고 내려와요. 자, 몰리 로봇은 부엌에 천정에 붙어 있다가 요리를 하러 내려와요. 그래서 요리하고 설거지도 마치고 천정에 딱 달라붙어요. 이게 옛날에 우렁각시가 나타났다. 옛날에 우리, 그죠? 우렁각시가 나타나서 설거지 다 되고 밥도 샥 해주고, 없어졌어요. 자, 이 몰리 우렁각시가 나오기도 했고요. 자, 재택근무가 시작되면은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은 요리를 안 해요. 남자들이 오히려 요리를 하거나 아니면 몰리가 로봇이 요리를 합니다. 가정에서 헬스케어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까. 자, 헬스케어 보면은 그죠? 가정에서 헬스케어를 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대거 출시됐어요.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원격이 보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집에서 병원을 갑니다. 집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의사와 면담하고 진료하면서 처방을 받는 시대로 갑니다. 집에서 그죠? 뭐 기기들이 있죠. 주로 핸드폰을 가지고 뭐 어디를 대라 하면은 심장에 대어서 심장 박동도 들을 수 있는 어플들을 다 깔아놔요. 그리고 핏빛 같은 거 있죠. 내가 모니터링하는 이런 기기를 가지고 선생님을 보여주거나 또 IQ가 있어요. I 눈이죠. Q는 뭐 줄서다. 그러니까 IQ는 긴 원통형 카메라 렌즈인데 스마트폰에 부착하여서 집에서 시력 검사를 해요. 스마트폰이 딱 붙여가지고 내 눈에 딱 대면은 내 시력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력이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런 걸 하고요. 안경을 주문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개인 시력 테스트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인 치과 프로그램도 나왔어요. 치과에 갈 필요 없이요. 투스픽은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은 6시간 내에 치과로부터 이상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고 원격 치과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빨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은 입을 벌리고 이쪽으로 찍어 보내면 이빨이 이상 여부를 진단을 해줘요. 또 임신이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는요 우바도 있어요. 우바 수면 클리닉 방문할 필요 없이요 수면 장애를 체크해요. 그거를 선라이즈라 그래요. 선라이즈. 또 간 질환자 이상 유무를 추적해서 의사에게 바로 연결해주는 앱시도 있어요. 이게 앱시는 간질을 이렇게 내가 발작을 일으키는 그 횟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간질은 거죠. 그래서 발작이 올 것 같은 그런 경우에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안정을 시켜서 발작을 그죠 줄이는 또는 뭐 없애는 이런 앱시 원격 헬스케어가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앞으로는 3가지 형태의 주거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지금처럼 아파트 좀 올랐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투기 목적의 아파트를 그대로 도심에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캠핑카 플러스 시골집, 그죠? 시골에 물건을 두고 가서 물건 받고 오는.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에는 도심 한복판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바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친환경적인 그죠? 나무가 있는 시골에 집을 아주 싸게 1억 미만으로 사서 그곳을 의리의리하게 모든 거 원격 진료도 할 수 있고 원격 헬스케어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원격 근무할 수 있게 그죠 슬랙을 깔고 줌을 깔고 페이스타임 하고 화면 전체 방안 전체를 화면으로 만들어서 벽지라 그래요. 디지털 벽지를 달고 그런 식으로 사는 세상이 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제 생각에는 3번, 2번, 3번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